영화 리뷰를 가장 영화 리뷰답게 한다고 자부하는 핸덱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2022년 작품 김한민 감독의 한산 리덕스입니다. 2014년 명량의 후속작으로 성웅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작과 동일 인물이지만 다른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박해일 배우분이 최민식 배우분의 이순신과 굉장히 차이가 컸는데 영화 볼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다 보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어 이렇게까지 차분한 이순신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고, 너무 뭔가 헤어지기 결심이랑 좀 겹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기 배우분이 말 안 하고 그냥 단독신으로 잡힐 때는 오히려 더 이순신 같아 가지고 좀 웃기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손현주 배우분이 정말 연기가 미쳤습니다. 너무 훌륭했고, 기세면서도 겉보이면서도 거만한 졸장을 너무도 잘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명량을 재밌게 보신 분, 해전 전쟁 영화를 보고 싶은 분, 박해일 배우의 팬인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손현주 배우분의 팬인 분들한테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영화 보고 오셨다면 리뷰해 볼까요? 고증에 관한 이야기 먼저 해볼까 싶어요. 역사 영화니까. 영화에서는 일본인만 스님으로 변장한 게 많이 나왔지만 이제 조선인도 스님으로 변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도 부심이 강해서 스님이라면은 굳이 건들지를 않다 보니까 이 당시 스파이들은 스님 변장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수전에서 백길이 어떻게 소통했는가에 대해서는 연, 깃발, 나팔을 쓰는데요. 그 모든 것이 전부 나와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연도 보여주고 깃발도 보여주고 나팔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이 하객진이 원래는 육지전에서도 쓰는 그런 전술이에요. 삼국지 게임 보시면 하객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육지에서 그냥 사람이 다리나 말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백길이 먼 거리에서 소통해서 진을 펼치는 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을 사용을 해서 이제 고증이 좋은 거는, 수전이라 하면은 진짜 어려운 건데 이게 오늘날에는 무전이나 레이저 같은 게 있으니까 서로의 위치도 파악하고 소통이 편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수전은 정말 결국 소통과 진열을 짜는 숙련도 차이가 큰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진열을 짜고 맞추는 게 엄청 고된 수준인데, 영화에서도 보면 훈련할 때 백끼리 부딪히고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꽤 실질적인 고증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 전쟁 씬에서 반전처럼 나온 게 거북선 머리가 들어가는 연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고증이에요. 실제로 거북선은 목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배 자체가 꽤 약했다고 합니다. 뭐 삼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충각으로 영화에서는 되게 막 팍팍 시원하게 부서지는데 실제로 잘 부서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거북선에는 하단부에 도깨비 머리가 하나 더 달려 가지고 그 도깨비 머리로 충각용으로 썼을 거라고 해요. 이 거북선에 이제 시달린 일본인들이 아마 일본으로 돌아가서 갑자기 메쿠라부네라고 장갑선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것도 아마 거북선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 이런 거 하나 만들자.' 하고 바로 만든 것 같아요. 영화 전체적인 평가를 해 보자면은 후속작이 8년 만에 나온 거잖아요. 초반만 보면은 8년 만에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어쩜 이렇게 명량과 비슷한지 크게 차이가 없고요. 연출, 미술, 이야기 진행 방식까지, 만약 배우가 똑같은 배우를 쓰고 장면들을 섞어 놓았다면은 명량과 한산 둘 중 어떤 영화의 장면인지 못 구분했을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배우를 바꾸는 전략을 쓴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14년에 명량 나오고 15년에 한산 나왔으면은 사람들에게 기시감도 엄청 크고 많이 지루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물론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초반 50분이 크게 액션 없이 배경 설정 소개만 하는데도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떨어져서 나왔기 때문이지 않을까가 크다고 보고요. 한산을 이렇게 뒤늦게 본 거는 명량 때문인데요. 명량에 너무 크게 실망했기에 한산에 손이 안 갔어요. 근데 막상 보고 나니까 늦게 본 게 후회될 정도였고요. 명량보다는 훨씬 나은 작품이었습니다. 명량은 쟨 누구야?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시기에 난잡하고 정보의 부족이 굉장히 컸는데
한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명량은 정말 시리즈물을 염두하여 그렇게 캐릭터 설명을 안 했던 건지, 아니 근데 누가 보면 명량이 2편 같아요. 그 정도로 설명이 없거든요. 근데 한산도 명량만큼이나 많은 인물이 등장함에도 캐릭터들이 다 튼튼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사 하나로도 저 인물이 어떤 인물이다라고 바로바로 설명해 주고요. 또한 이 영화의 핵심은 한산도 대첩을 얼마나 재밌게 만들었냐인데,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심지어 이기는 전쟁임을 아는데도 아니 그냥 압승하는 전쟁이 아니고 혈투를 벌이다가 이기나 싶을 정도로 몰입하면서 본 것을 보면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해요. 명량을 보면서 '뭐 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하면은 흐름과 순서를 정말 깔끔하게 했고요. 극적인 연출도 구성을 잘 짰습니다. 수려한 CG들도 보는 재미를 더 강하게 했고요. 진행이 깔끔하고 구성이 훌륭하고 볼거리가 풍성하니 명량보다는 훨씬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탈워 게임에서 자주 보는 니가와 전술을 아주 고차원적으로 영화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 것도 꽤 재밌었습니다. 물론 실제 한산도 대첩은 완전히 압살하는 전투다 보니까 뭐 조선과 왜군의 무기와 배 차이, 하객진 전술도 있고 이보다 훨씬 쉽게 끝나는 전투인데, 이러한 구성은 결국 상업 영화로선 불가피한 선택이고 충분히 국뽕과 해외에서 보아도 재밌는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실제 있었던 전투를 재현하는 전쟁 영화를 많이 보는데 대부분 외세를 무찌르는 국뽕 영화가 많거든요. 그런 류 영화 중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완성도가 있고 절제된 고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전라도 놀러 가면은 여수도 그렇고 이순신 장군 관련 동상이나 사적지들이 진짜 많아요. 여수는 거대한 거북선이 떡하니 있거든요. 전라도 분들이 이 영화 보고 나서는 진짜 흐뭇하고 애국심 더 차오르고 그랬었을 것 같아요. 2편이 1편보다 낫기가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한산을 그냥 1편으로 보고 명량을 2편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해냈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고요. 노량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평가를 보니까 명량 때 돈 많이 벌어 가지고 그 돈으로 영화 퀄리티 좀 올렸다 이 평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공감하는 댓글이었어요. 별점은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임진왜란이라는 시대는 참 계륵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임진왜란이라는 콘텐츠를 어디서 다시 또 이야기해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이 한산 리뷰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제가 생각하는 임진왜란 작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역사 교수님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역사를 역사로 보자. 역사를 역사로 보자고 제발.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는 역사를 역사로 보지 않고 현실로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고 아직도 오늘날의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왜군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마 뭐 일제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 일제 시대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일제 시대를 겪었던 분들이 아직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죠. 아마 그 일제 시대의 것이 임진왜란까지 연결돼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역사라는 것은 오늘날 더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거지, 현실이 역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역사가 현실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지나간 역사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적으로 봤을 때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어떠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왜 삼국지 전국시대 같은 역사 콘텐츠를 못 만드냐 이런 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왜 맨날 여말선초, 이성계, 이방원, 정두전으로 몇 년을 우려먹고 어떻게 글로벌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흔드는 역사적인 사건은 전쟁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삼국지 전국시대의 비견될 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전쟁 하던 삼국시대 말, 아니면은 태봉 백제 신라 후삼국 시대, 그리고 임진왜란이라고 보는데요. 앞선 두 시대는 사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해요. 진짜 뭐 삼국지나 전국시대에 비하면 너무 적어요. 근데 임진왜란은 다르거든요.
사료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고 일본에도 많고 중국에도 있고. 근데 다만 현대 이 임진왜란을 보는 시각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임진왜란 콘텐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순신에만 집중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징비록이라고 뭐 유성룡에 집중을 해서 나온 적도 한 번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콘텐츠가 10이 있다면 10을 전부 팔아야 하거든요. 10개가 전부 매력적이어야지 10개를 다 파는 거예요. 삼국지로 예를 들자면 삼국지는 위초고 333 기타 1이라 했을 때 기타 1까지 해서 10을 전부 팔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게 판단 말이에요. 근데 임진왜란은 조선 외명 333의 나머지 1이라 했을 때 나머지 1에 대한 탐구는 당연히 없거니와 왜? 일본은 일단 버려요. 악당이니까 악마들이니까 버려야 돼요. 얘네들은 팔 수 없어요. 얘네들을 매력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명 6인데 명은 중국 관계 따라서 애매했다 보니까 또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게 또 안전한 거야. 그 조선이 남은 3인데 이 3이라도 다 팔아야 되는데 거기서 1 크게는 2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뭐 선조나 이제 원균이나 평가가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버려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 10을 가지고도 1 하나만 팔고 있는 게 임진왜란 콘텐츠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죠. 한산도 보면은 일본인들은 그냥 괴물로 다룬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붙잡을 때는 굉장히 배경이 다 어두워. 그리고 다 아주 음침해요. 인물들이 죄다. 그런 것들도 보면은 참 안타깝고 그나마 옛날 작품들 보면은 더 괴물같이 다루죠. 사륙에 미쳐서 막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는 걔네들도 인간인데 어떻게 그러냔 말이에요. 사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일본인들도 탐구하고 들어가다 보면 다 사람이에요. 그들이 뭐 사육을 즐기고 그런 괴물들이 아니고 인간처럼 똑같이 이유가 있어서 전쟁에 나오는 거예요. 전쟁에 반대하는 부류도 있고 정치적으로 고생한 부류도 있고 그런 탐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사람 하나하나를 점층적으로 쌓아서 캐릭터를 쌓아서 만들어내야 돼요. 얘는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 사이코패스여서 정말 사륙에 미친 애더라. 얘는 그런 애는 아니고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그러더라. 그나마 이제 한사는 항외도 다루고 하니까 조금 더 다면적인데 뭐 고니시 유키나카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 굉장히 괴물처럼 근데 사실 이 인물도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에요. 원래는 행정가스러운 면도 강하고 외교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죠. 그리고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임진왜란을 반대하던 인물 중에 하나지만 역으로 전쟁에 선봉에 서게 돼요. 전쟁에 나가는 거 선봉에 서서 최대한을 하겠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어떨 때는 조선 사람들을 미리 도망치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피해를 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조가 적벽대전을 일으켰대서 싫어하지 않거니와 물론 욕하면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임진왜란도 왜 그들이 전쟁을 했는가 왜 전쟁에 참여했는가에 대한 방향으로 인물을 건축하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팔아야지 아직까지도 일본 놈들은 악마 인간이 아닌 존재로만 그리는 게 현재 임진왜란 콘텐츠의 한계 같아요. 그러니까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다 팔아야지 다 매력적인 캐릭터 악당이면은 무시무시한 어떠한 악당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 일본 장수들이 나오는데 사실 다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다 똑같이 그냥 일본 사람 일본 장수들 다 악마들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만드니까 다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차이가 없죠. 그런 게 지금 한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만 집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나라 조선 장군들도 캐릭터가 많단 말이에요. 무장으로 따지면 뭐 김시민, 권율, 황진, 곽재우 이번에 뭐 황진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비전투 쪽으로 보자면 허준도 이 시대의 분이시고 유성룡, 사명대사, 김시민은 일본에서 이순신만큼이나 무시무시한 존재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김시민 영화도 없어요. 권율 영화, 곽재우 영화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일본은 전국 시대를 가지고 계속 드라마를 만들어요. 오다 노부나가 가지고 만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지고 만들고 주인공급으로는 너무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 급의 가신들을 가지고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 시즌제 드라마격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김시민 주인공으로도 하고 권유 주인공으로도 하고 환진, 곽재우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결국 이게 정말 볼륨이 두꺼운 시대임에도 이 시대를 너무 얇게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순신 외에 다른 인물에 대한 발굴, 현재 수구는 많이 나아진 상태라 생각해요. 보면은 워낙 여러 인물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죠. 뭐 동명이인 이순신 장군이나 아니면은 나대용이나 그런 분들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진린에 대한 평가도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탐구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육지전 쪽에서의 어떤 발전, 육지전 쪽에 대한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좀 많이 해주고 이번 한산에서도 잠깐 다루긴 했는데 사실 좀 애매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한산대첩이 주인공이니까 육지전을 뭐 그렇게 심층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이순신 3부작 프리퀄로 뭐 진주대첩이나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도 저는 삼국지처럼 될 수 있고요. 오히려 한중을 애매한 외교 관계의 희생양이 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한중을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콘텐츠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정말 노력해 보면은 이 아시겠지만 이 항해를 하신 일본인 분들도 많고요.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서 돌아보려고 했던 일본인들도 있다 보니까 일본도 좋아할 수 있는 임진왜란 콘텐츠 분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 한번 제가 뭐 오래 살면서 기다려보면 한번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손도끼로 팍팍.